자, 69페이지 현물 출자에 의한 추정의 결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세 번째. 현물 출자. 이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출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출자가 뭔지. 알았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회계 처리할 때 보니까 출자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출자, 자본금 문다고 했죠? 투자. 그래서 주식회사에서의 자본에 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출자. 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주식회사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자본 부분을 잠깐 가지고 와서 먼저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예전에는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는 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나 혼자도 이제 이 회사가 유지가 될 정도였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되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사업도 확장되고 그럼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나 혼자는 다 그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저한테 투자해 주실 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회사가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때는 개인 기업이었겠지. 투자자가 나 혼자였어.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더 필요하던 거지.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야. 투자자 모집.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투자해 준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고마워요. 돈 투자해 준다고 해서 고마워요 하고 돈을 투자금을 받았어. 그럼 이 돈이 회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근데 왜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들도 나중에 뭔가 회사가 더 발전하고 커지면 투자금이 증식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나한테 기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내 투자금이 잘 있나 여러분들도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봤어요, 회사에. 혹시 제 투자금 지금 얼마 됐어요? 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난 널 알지 못해.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죠. 돈은 다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지.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는 걸 입증할 뭔가가 필요한데, 이때 투자금을 받았을 때 회사는 그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라고 발행해주는 증서가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걸 발행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그래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 투자자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이 회사를 앞에다 주 붙이죠.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투자금을 우리가 이걸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이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회사에서는 기계적으로 자본금을 투자받으면 자본금의 증가는 곧 주식 발행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기계적이야.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곧 자본금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때 이 주식은 종이 겉면에다가 내가 얼마 투자받았나를 적어 놓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거래할 때는 그건 내 주식이 아니라 남의 주식이죠. 딴 사람이 발행한 주식이죠. 그러니까 액면가를 안 따지지만 이거 내가 발행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액면가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 투자 받았나를 장부에 기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주. 야, 너 이제 주주다잉 이렇게 되는 거죠. 출자라는 건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받은 돈을 출자금,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그런데 출자의 형태, 출자는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다른 말로 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증자라고도 불러요. 증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증자, 출자, 증자. 알았죠? 증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거 그냥 퀴즈예요. 감자. 순간 목숨 짓할 뻔했어요. 이렇게 할 뻔했어. 그러면 안 돼요. 감자 맞았어요. 증자 반대말 감자. 또 저희 포테이토 이것도 떠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아무튼 감자, 증자 반대 감자. 나중에 감자는 배울 거고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오늘은 증자만 얘기할 거예요. 자, 증자. 그래서 증자, 출자 같은 말이다. 알았죠? 근데 출자를 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가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여러분 돈 좀 투자해 주세요 했어요. 돈으로 받았지. 현금 출자. 현금 출자.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대체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알았죠? 회사 입장에서 돈 투자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근데 누가 딱 손들고 그래요. 저기요, 제가 돈은 없고 집에 소 있는데 소 데리고 와도 돼요? 저기 집에 저기 금 있는데 집 문서 있는데 이런 것도 투자 받나요? 뭐든 돈 되는 다 받아요. 그래서 예, 뭐든 받아드리겠습니다. 뭐야? 물건으로도 받는다 이거죠? 뭐든지 받겠다. 그래서 그걸 물건으로 받는 걸 현물출자라고 해요. 현물출자. 돈이 아닌 거. 현물출자. 아니 근데 어떤 애가 소 끌고 누군 소 데리고 오고 강아지 좀 그렇다. 강아지 좀 그렇고 소 데리고 오고 누구는 저기 뭐야 그 지 차 끌고 오고 이 차도 받아준다 그러는데 차 끌고 오고 누구는 집 갖고 오고 막 이러는데 이걸 투자로 맡길게요 그러는데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소나 저기 집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거를 내가 만약 투자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뭐 얼마 투자 받았다고 쳐야 돼? 시가로 계산해야지. 시가.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를 받으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소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이제 차변의 부계가 되면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부계가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자, 아무튼 물건으로도 투자를 받아주는데 회사가 이런 걸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 주식 발행에 관한 내용을 잠시 갔다 올게요. 자본에 어디 가요? 자본에 가려고. 자,
주식 발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얘기를. 뒤에 자본에서 공부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저 현물 출자 때문에. 주식 발행의 방법은 현금 출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금 출자. 주식 발행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식 액면 단가가 2,000원. 이걸 만주 발행했어요. 만주. 돈을 현금으로 받고 주식을 만주 발행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투자해 주실 분 해서 자 이때 발행가가 한 주당 내가 A면 2,000원이니까 2,000원에 발행했다. 발행가가 2,000원. 그러면 이거는 액면과 발행 금액이 똑같죠? 이걸 우리가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발행 금액. 액면 금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발행 금액도 2,000원, 액면 금액도 2,000원. 똑같잖아요. 속된 말로 똔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주식 발행하면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 세 글자. 자본금.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2,00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이 2,000만 원. 자본 증가. 차로는 돈 받은 거 현금으로 2,000만 원 받았다라고 의미하면 되죠.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발행되는 걸 액면 발행이라고 불러요. 액면 발행. 주식을 액면 발행했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왼쪽은 차변은 자산의 증가인 거 아시겠죠? 자산의 증가. 자본 증가. 근데 여러분, 2,000원에 발행해 2,000원짜리 액면가를 2,000원에 발행한 거 액면 발행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헐, 저 회사 뭐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득보잡. 득보잡. 그래서 뭐야 투자한다 그러는데 저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저 회사 별로야. 인지도도 없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 회사들도 때론 있을 수도 있죠.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득보잡이라고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투자금이 없는데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 여러분 보세요. 자, 종이에 이 금액은 안 바뀌어요. 2,000원이라고 써있는 안 바뀌어요. 한번 인쇄했는데 뭐 왜 바꿔? 그래서 2,000원에 투자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쳐줄 테니까 나한테 1,500원만 내. 한 주에 1,500원만 내. 내가 좀 싸게 투자금 받아줄 테니까. 하고 발행 금액을 낮춰서 발행.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행가가 2,000원보다 낮은 거죠. 1,500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낮게도 발행이 되는데 발행가는 한 주당 1,500원, 액면은 2,000원. 액면은 안 바꾸니까. 이렇게 발행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할, 인, 깎아주니까 할, 인, 발행. 할, 인, 발행이라고 해요. 자, 액면은 안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액면은 어차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2천만 원에서 변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돈 투자한 거 2천만 원이라고 쳐드릴게요. 대신, 아유, 현금 1,500만 원만 이래서 7,8이라고 처리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차변이 자산 증가고, 재변이 자본 증가고, 근데 이렇게 발행하면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걸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회사는 손해보고 발행하는 거죠. 그럼 회사가 손해보면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다시 생각해요. 이 회사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같이 죽고 같이 살자가 되는 건데, 야, 내가 깎아서 발행한 걸 해줄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손해보고 주식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했다라고 처리하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차이 나요? 돈이? 얼마 차이 나요? 얼마 차이? 500 차이 나죠.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 500. 얘는 자본이 감소했다라고 쓴 거예요. 자본 감소. 야, 너 회사 너 손해봤잖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주식을 할인 발행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다. 이건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주주도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자, 여러분 우리 회사 투자자 유치합니다. 상장합니다. 했더니 기다렸던 그 회사가 드디어 상장합니다. 막 경쟁률이 막 20만 대 1 막 이래요. 나 제발 저 회사 주식 사고 싶어요. 막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액면가 2,000원이지만 발행가가 너도 나도 투자한다 그러니까 높게도 시가가 높게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원에 발행된단 말이에요. 비싸게. 그럼 이런 경우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비싼 거죠. 잘 나가는 회사.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 하는 회사. 그러면 발행가를 높여서 발행해요. 액면가. 그러면 발행가는 3,000원, 액면가는 2,000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밤늦게 택시 타보셨어요? 할증 붙죠? 비싸지죠? 가슴이 쪼그라들죠? 혹시 요금 태어난 척 하는데 막 이렇게 침이 마르죠? 좀만 받아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걸 할증
발행이라고 할증 발행 비싸게 발행 할증 발행.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회사가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이익을 받죠. 더. 그럼 주주는 비싸게 샀지만 이 회사가 더 이익 본다는 주주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2천만 원. 그러면 자산 증가, 자본 증가로 대변에 1,000만 원 더 이득 받죠 회사가.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여러분 나 액면가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발행한 금액이 액면가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그래서 초과했다. 그래서 얘는 자본의 증가로 이 자리에 왔다. 실제로 이 세 가지 거래가 다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2번은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시험제는 나올 수 있지. 현실적으로 2번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SAM이라고 하는 그 시작하는 단어가 SAM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제대로 다 물려주면 상속세가 무지하게 나오니까 어느 날 회사 주식을 대타 싸게 발행한 거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인데 100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시간에 거래를 해갖고 아들이 전량 사들이 그 아들 대주주 되죠. 시세로 샀으면은 그 가격에 못 사는데 싼 가격에 회사를 넘기는 거지 자식한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발행을 못합니다라는 허락이 있어야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딘지 아세요? 여기 공장 짓고 있는 회사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현물 출자 뭐냐? 자, 현물 출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현물 출자 얘기하는 거 이제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그러니까 차량의 현금 대신에 뭐 건물 이딴 게 오는 거죠. 차량 현금 이런 거. 이때 자산 취득 원가는 취득한 유형자산 시가 공정가 100 플러스 취득시 대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죠? 자산 취득시 시가에다가 부대비용까지 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현물 출자 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회사에다가 투자한다고 차를 5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왔는데
내가 주식을 3천만 원짜리 주면 여러분 바꿔야 하거든. 투자 거래가 성립이 안 되겠죠? 아, 이거 좋은 거야. 3천만 원어치 줄게. 뭐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아, 나 거래 안 할래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유형자산 시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둘이 거래가 성립이 된다면은 주식의 가격과 그 자산의 가격이 같을 때만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르면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얘기 여기다가 마무리를 할게요. 만약 유형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발행한 주식 시가를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건물 시가가 1억 5천만 원 취득하기 위해서 주식 액면 단가가 5,000원, 2만 주 발행하여 교부했다. 이 거래를 한번 처리해 보면 어차피 액면가하고 시가하고는 지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시가로 치면 대략 1억 5천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돼요. 만약에 이 건물의 시가가 안 나오고 주식의 시가가 나왔어도 건물은 1억 5천이라고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이거 거래를 한번 보면 자, 사전에 건물이 1억 5천.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자본금의 증가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본금은 1억. 맞죠? 그럼 내 입장에선 액면 1억짜리인데 1억 5천짜리 자산을 취득한 게 되죠? 더 비싼 거 얻은 거죠? 액면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까 뭐였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현물 출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연습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1번 아까 강제, 건물, 토지 건물, 3번, 4번 이제 무상 취득 얘기를 했고요. 무상 취득. 무상 취득이라 그러면은 무상, 공짜로 취득한 거를 말하는데, 자, 네 번째 69페이지 무상 취득이래요. 무상 취득. 공짜로 얻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취득 원가는 똑같아요. 시가.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시가. 공정가액에다가 플러스 취득시 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 무상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에서 나한테 이걸 줬는지는 그건 계획이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이전 거래이기 때문에 이때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보면 대주주로부터 시가 2억 원인 토지를 토지를 이런 말할까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받고 그 다음에 등기비용 1,500 현금 지급입니다. 단 대주주는 토지를 1억에 취득했었다. 아직 설명이 다 안 끝났는데 문제부터 내버렸네요. 얘 얘기 먼저 할게요. 공짜로 얻었을 때 여러분 쓰일 수 있는 규정과목이 뭐냐면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없을 것 같아서 자산, 수증, 이익이란 말. 자산, 수증, 이익. 이게 대변이 온 거죠. 자산, 수증, 이익. 공짜로 얻었을 때 이익이다. 또 여기서 뭐 전혀 상관없지만 자매품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채무를 면제받아 생긴 이익을 뭐라 그럴까요? 내가 빚이 있었는데 채무를 면제받아서 생기는 이익.
그 말을 줄이면 돼요. 채무 면제이익 그 말을 줄이면 되잖아요. 힌트 다 드린 건데. 자, 채무 면제이익하고 예하고는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처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시가라 그랬지, 시가. 2억. 그리고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지. 뭐 이딴 소리는 집어치우란 얘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라. 등기비용 플러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뭐야? 어쩌라고? 대주주는 토지를 1억에 취득했다. 근데 아까 취득원가는 이거 시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 취득 당시 시가. 그럼 1억 이거는 지금 페이크죠? 이거는 신경 쓰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결론은 토지 2억에다 시가, 지금 시가 토지 2억에다가 이거 부대비용 플러스 2억 1,500 되면 뭐라 그럽니다. 공짜 자산 여기다 채무 면제이익 쓰기 없기 수중이익 2억 등기비용 현금 자, 이런 내용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회계 1급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자산 취득에 관한 연습 문제 있었죠? 자, 첫 번째. 산업은행의 공장 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상반기이자 100만 원이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현재 공장 건물의 착공일은 금년 1월 1일, 준공일은 내년 5월 30일입니다. 그 말은 다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건물이 공사 중에 있고 차입금 이자를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설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내면은 보통 예금 100만 원. 자, 두 번째 볼까요? 대림산업으로부터 공정가액 3,500만 원의 건물을 취득했는데 회사는 주식을 액면금액 2,500만 원, 공정가액 3,500만 원을 발행해서 제공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좀 약간 과해요, 설명이. 그래서 공정가와 주식의 가격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는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사변의 건물은 3,500만 원인데 주식은 내가 발행했을 때 나는 자본금이라고 처리하죠. 증자. 그래서 액면가만큼이 자본금이다. 2천만 원. 자, 근데 나머지 차액을 안 줬으면 회사가 이익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머지 차액을 돈으로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이익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1,5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래 확인해 볼게요. 당사는 화성에 반도체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이게 포인트죠. 즉시 그 건축물은 철거해버렸다 이거요. 동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중에 대금의 30%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즉시 부셔버리면 이건 건물이라고 안 하죠? 토지라고 해야 돼요. 토지가 1,000만 원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대변은 30%면은 300인데 현금 300이 되고 나머지 한 달 후니까
미지급금 700이 된다. 그 얘기죠. 거래처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지나갈 거예요. 자, 4번.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액면가 5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에 현금으로 매입을 했는데 다만 공채 매입 당시의 공정가액은 31만 원으로 평가되고 단기 매매 증거는 불가합니다. 이게 왜 이거를 내가 사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차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차 살 때.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현금이 50만 원이 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가대로 치면은 내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한 거는 31만 원짜리 거죠. 그럼 야, 내 돈 19만 원 어디 갔냐 이거죠. 그거 어디 간 거야? 차 살 때 들어간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 운반부에다가 포함시켜버린다는 거. 5번. 자본금이. 2번? 1,200인가요? 1,200, 1,500에 자, 그럼 이제 5번에 가볼게요.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수철 씨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될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850만 현금을 지급했고 본 토지에 최대 주주가 취득한 금액은 8천, 시가는 1억 5천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샀던 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오늘 시가로 따진다는 거죠. 목적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주차장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고 토지가 1억 5천에 850을 더한 금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5,85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되고 1억 5천에 대해서는 돈 안 냈죠? 대가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산, 수준, 이익이라고 처리합니다. 850은 현금이 되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 자, 6번은 공장 신축을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했다. 자, 토지와 구건물 구입 대금은 현금 3천만 원, 구건물의 철거 비용과 토지 등기 비용 70만 5천 현금을 지출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사용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죠? 내가 이걸 썼었는데 옛날에 감가상각을 얼마 있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과 동시에 철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가 없고요. 토지로만 처리해 주는데 토지에다가 철거 비용하고 등기 비용 더해줘야 되니까 3천만 원, 70만 5천 원을 모두 토지라고 처리해 주면 돼요. 토지가 3,070만 5천 원, 대변은 현금. 7번이에요. 주 대성은 대림동 지역에서 영업소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동 건물 대림동 영업소를 철거했대요. 철거 시기에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누계자를 담아갔다. 보니까 2억에 사서 1억 3천 감가상각했죠. 그럼 이거는 여태까지 썼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취득과 동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걸 철거했겠구나 이런 얘기고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와야 되는데 1억 3천. 그러면 난 여기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철거를 했다는 건.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철거비용 125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나간 돈이 1250만 원이라면 안 그래도 7천만 원 손해본 거에다가 1250만 원 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8,250만 원이다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 맞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조교재로 가갖고 쉬운 얘기들만 나와있죠. 이제 보조교재 3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취득시 이거는 좀 이따 문제 풀어보고 방금 문제 풀었으니까 33페이지 보조교재 밑에 2번 보세요. 2번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써있는 거 과거에 배웠던 거니까 잠깐 좀 해볼게요.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자, 취득 이후의 지출,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요거 의미 아시죠, 여러분?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현 상태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수선비라는 과목을 주로 쓰고요. 대상 자산이 차량 운반 보유 때는 차량 유지비를 쓴다라는 거. 한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능률 향상이나 가치를 높이는, 증대시키는 이러한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해당 그 개정 과목으로. 자, 이런 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고 3번의 감가상각 얘기를 해보는데요. 자,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인해 우리가 자산의 능률이나 효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고 의미하고 말하고 이때 나한테는 손실이 발생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과목인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한다는 거. 감가상각을 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이런 것들이 있겠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이 있었다. 네, 여러분 정액법 공식 적어놨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꼭 기억하세요. 회계 2급에서는 정액법을 주로 얘기해요. 정률법은 이제 회계 1급이나 또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연수합계법이라는 공식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잠깐 책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7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정률법보다 주로 이제 연수합계법이라는 공식을 많이 이제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죠. 책 보면 72페이지. 비례법은 네가 쓴 것만큼 감가상각하겠다 이거 쓴 것만큼.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한다. 생산량 비례법. 작업시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하겠다. 작업시간 비례법인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정액법이 더 정확한 거예요.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많이 쓰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적게 쓰면 적게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비례법이 더 현실적이죠. 네, 그게 더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적용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생산량 비례법은 그러니까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에다가 총 추정 생산량 분해 단기 실제 생산량을 적용해 주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번에는 진짜 올한해는 진짜 잘 한번 살아보자. 계획 세워요. 맨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도 좀 하고, 건강하게 또 운동도 좀 해갖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술도 좀 조금만 마시고, 금연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1년 동안 다 지킬 수도 있지만, 다 못 지킬 가능성이 더 크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 총추정 생산량이라는 것은 연초에 내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 내가 올해 말이야, 열심히 해갖고 많이 생산해야지 라고 세웠지만 계획을. 실제로 가보면 그만큼 못 만들겠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작업시간 비례법도 비슷한데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에다가 총추정 작업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전체 작업시간을 예상한 거분에 단기에 실제로 작업한 시간. 야, 오늘은 나 몸이 아파서 못해. 오늘은 빨간 날이네?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원래 휴일 아닌데 휴일로 해주는 거. 됐죠. 오늘은 대체휴일이네. 그런 거. 그래서 뭐 실제보다 작업시간이 적어질 수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작업시간 비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학계법을 알아야 돼요. 연수학계법. 감가상각에서 정의법, 조율법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안다는 전제하에 연수학계법 얘기를 해보자. 자, 연수학계법에서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이 공식이 좀 특이한데 여러분 엑셀에서 이 표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시그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았어요.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더해주죠. 합계해주지.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건데 내용연수의 합분에 시그마 내용연수야.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분에 잔여 내용연수가 되는데 여러분 잔여라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내 수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지는 않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 거고 내용유수합은 애초에 불변이에요.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의 결과는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속상각법이에요. 초반에 많이 깎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방법을 체감 잔액법이라고 불러요. 체감 잔액법. 그건 부르기 나뉘고 가속상각 체감 잔액.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올게 그렇게까지 내가 접근하면 여러분들 집중하고 나중에 힘드니까 편하게 볼게요. 6월달에 취득했다. 평가 문제 이렇게 냈잖아요. 7월에 취득했다 이렇게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취득했나. 그렇게는 안 낼게요. 지금은 X1년 1월 1일에 뭘 샀다 그러니까 기계장치 6,3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내용연수가 5년에 20년이라고 하면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잔존가액이 300이 있다고 칠게요. 이걸 연수합계법이라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해볼 거다. 얘기죠? 연수합계법. 그럼 자 2000x 1년 말에 1년치 구하면 되죠? 1년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니까 자 취득원가 6,300에다가 빼기 잔존가액 300만 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그마라고 그랬죠. 5년이 5년 그럼 이렇게 1, 2, 3, 4, 5 내가 그래서 20년 안 한다는 얘기가 시그마니까 알죠? 내용연수의 합은 이거야. 변하지 않아요. 7년이면 1, 2, 3, 4, 5, 6, 7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내용연수. 나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년이에요? 몇 번 감가상각한다고 했어? 5년이잖아. 지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5번 남은 거지. 그 중에 그래서 5로 계산한다고. 내년에는 5번 중에 몇 번이 갔어요? 한 번 없어졌죠? 4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그래서 5, 4, 3, 2, 1로 점점 줄어든다. 얘는 안 바뀌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1, 2, 3, 4, 5 나누면 몇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15분의 5죠? 약분하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나누기 3 하면 되겠네요. 뭐야? 아, 네, 알겠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좋은데 뒤에 하는 분이 그 수업하는데 저기 남친도 같이 수업을 듣는 것처럼 영통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남친도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이. 자, 그래서 2천만 원. 그럼 이거 공개하시면 되죠. 사변의 감가 간소법이잖아요. 감가상각액 2000X2년도는 어때요? 2000X2년도 공식이 감가상 누계액 빼는 게 아니에요. 잔존가액 빼는 거니까 그대로 6천이 되죠. 6,300 빼기 300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건 정률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잔존가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6,300 빼기 300에다가 곱하기 1, 2, 3, 4, 5 분의 이제 몇 번? 자,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 얼마예요? 말 안 해준다. 전 그렇게 나왔어요. 미선 씨 알죠? 그래서 6천을 15로 나누고 곱하기 4 회계 처리하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5번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3번에서 멈추기. 2000X3년도에도 똑같이 하자. 6300에서 300을 빼고 1, 2, 3, 4, 5분의 3
나에게 2번이 지나갔다. 12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분계는 똑같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근데 내가 여러분 책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페이지를 잘못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나 지금 계속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거 다 풀었죠, 여러분? 지금 52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뒤에 거를 봐야 되는데 앞에 거를 보고 앉았으니 이상하다. 내가 잘못 나누고 있나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52페이지요. 어제까지 그쪽을 보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걸 해서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이상했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해 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여러분 52페이지 여러분들이 다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52페이지에 그 아까 했던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데 문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차량 운반고 구입 시 공채를 3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공채 시가가 25만 원이고 공채가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차를 사면서 들어간 거니까 그 현금으로 나간 건 3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시가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초과 지출한 5만 원은 뭐라고 처리해야 되느냐? 차량 운반부가 돼야 되죠? 차량 운반부. 52 아니에요? 52? 그러면 52? 우리 페이지가 거기도 문제가 있었구나. 1번. 잘했어요? 자, 여러분. 있어요, 문제. 차량 운반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 1번. 2번. 2번은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7억 원에 구입하고 구입과 동시에 구건물을 철거해서 철거비 1,000만 원까지 지급했다. 현금이란 말은 안 써있지만 그냥 편의상 현금인 걸로 가정할 거예요. 자, 구입과 동시에 철거라는 것은 토지로 처리하는 얘기죠. 토지 7억 1,000 대변이 현금. 자, 2번은 뭐예요? 취득 후 사용 중이던 건물 취득원가 2억에 감가상각 누계액 1억 8천만 원, 철거비 1,000만 원을 지급해서 철거했다. 건물이 나한테서 2억 원짜리가 없어진다고 처리해줘야 되는데 차량은 감가상각 누계액 1억 8천. 자, 근데 철거비는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갔다라고 처리한다면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로 3천만 원이 된다. 이거죠? 처분 손실로 3천만 원. 현물 출자에 의한 취득원가 결정. 요거 세 번째. 자,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 시가 7,000원, 액면가 5,000원, 만주를 발행하고 설치비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기계장치 시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하고 주식하고 거래가 되려면 두 개의 가격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등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해보면 주식수와 액면가 곱한 거 5천만 원이고 시가라고 곱하면 7천만 원인데 나는 거래가 성립됐다는 얘기는 기계장치의 시가가 7천만 원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고 설치비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7천에다가 200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죠. 7,200만 원. 7,200만 원. 근데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출자금,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계산하니까 5천만 원. 근데 여기에 설치비는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200만 원은 현금이라고 처리한다면 내 입장에서 2천을 이득을 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추가금이다. 주식 발행 추가금이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4번입니다. 무상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당사는 대주주는 당사의 결손금 보존의 목적으로 목적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대주주가 과거에 취득했던 토지 취득원가 3억, 현재 시가 4억 무상으로 당사에 증여했고 취득록세 15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하는 거니까 차변이 토지 4억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거기에 취득록세를 포함해 줘야 되니까 4억 150만 원이다 라고 처리해 주고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이 4억 그리고 150은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직 다 처리 못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이따가 확인할게요. 자, 75페이지 우리 주교재 1번 내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단원 정리하는 거예요. 동해상해로부터 4억 건축용 토지를 1억에 매입하고 토지대금 중 3천은 당저수표 발행에서 결제하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고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 100만 원은 보통이익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건축용 토지면 유형자산 토지라는 과목을 쓸 텐데 이게 1억이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1억인데 등록세 있으니까 포함시켜줘야 되잖아요. 1억 100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럼 대변은 3천은 당좌예금, 나머지 미지급금, 또 100만 원 보통예금. 당좌예금 3천, 나머지 미지급금 7천. 거래처 써주고 동해상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100만 원. 자, 2번 가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대한자동차로부터 전액 5개월 할부로 2천만 원에 구입하고 구입대금과 별도로 발생한 취득부대금 8천 현금을 지급했다.
할부도 외상이익이라는 얘기죠. 외상.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부가 2천만 원에 80을 더해서 처리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 대한자동차 2천만 원, 나머지 처리해 주면 되겠죠. 현금 80. 자, 3번이에요. 3번. 당사의 대주주로부터 자본을 충실히 할 목적으로 시가 5,500만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무상 취득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차변이 토지 5,500만 원, 대변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처리하고 4번. 공장에 설치 중인 자동화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산주유소 휘발유 15만 원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결제했다. 자동화 기계장치 성능 쉬운 점이죠. 쉬운 점이. 그러면 정상 가동을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설치비, 쉬운 점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기계장치 1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 미지급금. 카드 거래처가 안 나왔으니까 다음으로 그냥 갈게요. 태양건설과 본사 건물의 신축 계약을 맺고 공사 계약금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 당좌 발행해서 지급했다. 계약금이죠. 공사 계약금. 그럼 이거는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불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그 300만 원 지급이죠. 자, 대변인 당좌이익은 자가건설 목적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 6번. 당사는 공장 벽면이 노후화되어 새로이 도색 작업하고 이에 대한 비용 100만 원은 노루페인트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 이 과목을 써야 되겠죠. 1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 과목은 현금이 되겠죠. 7번으로 갈까요? 7번.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 5천만 원을 동양의 외상으로 하였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건물에 설치되니까 건물이라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건물이 5천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 동양. 8번으로 가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액 55만 원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금융 사고를 폐기 처분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형자산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와 비자발적인 처분이 있는데 이 8번은 여러분 회사가 이 오토바이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보이세요? 비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보이세요? 비자발적으로 보이세요? 진짜? 사고는 의도한 게 아니죠. 그죠? 거기까지는. 근데 폐기 처분 여부는 누가 결정한 거죠? 나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발적 처분으로. 이렇게 자발적 처분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을
자발적으로 처분했다.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자발적 처분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으로 보고, 이걸 쓰고, 비자발적 처분인 경우는 이건 화재나 이런 거 있죠? 침수 이런 거. 그거는 재해 손실로 처리해요. 재해 손실. 8번의 답은 자발적인 것으로 봐서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부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반부 100만 원에 감가상각 유기액이 55만 원, 45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뒷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10번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 9번은 먼저 해볼게요. 10번이 비자발적 처분이고 9번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가액 700, 전기말 감가상각 유액 450을 경북전자에 340에 매각하고 대금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9번은 그냥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700만 원이고 감가상각 유액이 450만 원. 그럼 250만 원에 대해서 340을 본 거죠? 미수금. 경북전자. 그럼 여러분 90만 원 이익이죠? 이 경우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10번. 대한화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장 건물 4,500, 감가상각액 3,800이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화재 발생이나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처분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변에 건물이 4,500. 차변은 감가상각 유기액이 3,800. 700은 재해 손실로 처리해 줍니다. 재해 손실.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보험금 청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받을 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실비보험 청구해 본 적 있어요? 그럼 담당자 배정되고 뭐 이런 문자 오자 카톡.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얼마 입금해 준다 이런 얘기 오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언젠가 받는다고 연락이 오면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금. 그리고 대변은 보험금 수익이라고 이렇게 처리해요. 보험금 수익.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 수익이다. 사실 그 아까 차 사고 난 거 이거랑 얘는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든데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차가 전손 처리됐다. 전손이 뭔지 알죠? 복구 안 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기준은 저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10번까지 내용 해서 유형자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